혹시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몇 분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뇌졸중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서 그 혈관이 담당하던 뇌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이나 뇌 주변으로 피가 새어나오고 주변 뇌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그리고 이 둘을 모두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 요인이 많아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그 전에 비슷한 증상이 잠깐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혈액이 흐르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나 몇 시간 뒤 다시 멀쩡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랬겠지. 혈압이 잠깐 올라갔나 봐. 괜찮아졌으니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이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갑자기 처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과 다리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내려가거나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졸중은 시야나 균형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심하게 어지럽고 걷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단순한 노화나 피로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뇌졸중을 알아차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다음은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시간이 중요할까요?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의 경우에는 증상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랬어요 보다는 오후 3시 20분쯤 갑자기 시작됐어요 처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하느라 신고나 진료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마비나 어지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19에 연락할 때는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오른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쪽 얼굴이 처졌습니다. 이렇게 현재 나타난 증상을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내일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신경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경우에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로 가는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혈액이 흐르면서 증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사라진 순간 혈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얼굴, 팔, 말, 시야 또는 걸음걸이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면 의료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보고 정상으로 나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 수치 하나만으로 뇌졸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물 음식을 먹이거나 증상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삼키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면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이 생긴 시간과 증상을 기억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얼굴이나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갑자기 생기는 시야 변화와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러우면 빈혈인가? 또는 나이가 들어서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고 걷기가 어렵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갑자기 생긴 증상인지 확인합니다. 평소부터 있던 어지럼증과 갑자기 시작된 어지럼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이상 증상이 함께 있는지 살펴봅니다. 말이 잘 나오는지, 양쪽 팔에 힘이 비슷하게 들어가는지,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신경 증상이 의심되면 기다리지 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지럽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지럽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귀 문제나 피로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났다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평소 걸음걸이와 말투를 기억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면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였을 때 바로 알려달라고 미리 이야기해두세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평소 뇌졸중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측정한다면 한 번의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일정한 방법으로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흡연을 하고 있다면 금연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걷기처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증상은 생활습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갑자기 시작된 증상이라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일과성 허혈 발작처럼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나 심한 어지럼증, 균형 장애 등 다른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평소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혈압을 꾸준히 확인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가능하다면 금연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이어가세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말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기보다는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한 하루를 건강 알림장이 응원하겠습니다.